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 저와 떠날 임신여행은 37주인데요. 다들 준비되셨나요? 이제는 10달 가까이 소중히 품어왔던 아이를 마주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시점인데요. 설레는 마음도 들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런 엄마들에게 제 강의가 도움되길 바라며 우선 37주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둘러볼까요? 태아는 이제 머리가 골반 쪽으로 내려와 태어날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엄마도 이런 태아의 준비에 맞춰 태아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진통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이죠. 즉, 이제부터는 진통이 걸리면 출산을 해도 되는 정상분만 기간인 시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제부터는 빨리 진통이 걸릴수록 순산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점을 기억하고 본격적인 37주에 대한 여정을 떠나볼까요? 항상 하던 대로 태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태아의 외형적인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태아의 몸 길이는 47에서 50cm, 체중은 2.9에서 3kg 정도가 됩니다. 37주에 정상적으로 자리 잡은 경우에는 태아의 머리는 아래를 향해 있고 골반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요. 몸은 자궁을 꽉 채운 만큼 커진 데에 비해 움직일 공간이 적어 태아는 등을 움츠리고 팔다리를 앞으로 모으는 자세를 취한 채로 있게 되죠. 그러면서 손발을 움직이거나 머리를 옆으로 돌리는 정도의 움직임만을 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 다다르면 태아는 이제 어느 정도 태어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인데요. 체중이 3kg 정도이면 언제든지 출산을 해도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출산 때까지 남은 몇 주 동안에는 계속 성장하면서 체중이 증가합니다. 남은 주수 동안 태아는 하루에 28g 이상의 지방이 쌓이면서 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피부의 잔주름이 없어지죠. 또한 배내털이 거의 다 빠지고 어깨나 팔다리 등 몸의 주름진 부위에만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이전까지 얕은 잠만 자던 태아는 이제 푹 잘 수 있게 되는데요. 보통 40분 주기로 자고 일정 시간 깨어 있다 다시 40분 정도 잠을 취하는 식으로 나름의 바이오 리듬이 생기죠. 이렇게 태아가 하는 외형적인 변화를 알아봤으니 이제 내부 변화를 살펴보러 가야겠죠. 태아는 심장, 간장,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 등 모든 장기가 완성이 된 상태이죠. 그럼에도 장기는 계속 성장을 도모하고 한강에서는 소변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소변은 양수가 되고 다시 마시면서 계속해서 호흡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공기로 호흡을 하지 않고 물로 하는 호흡이지만 이러한 순환 과정을 통해 폐를 계속해서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죠. 오감도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요. 이런 신경세포들이 뇌를 자극하여 출산 전까지 태아의 뇌는 계속 발달되죠. 특히 뇌 속에 신경성전을 싸고 있는 막이 늘어나는 걸 수초화라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37주부터 시작되어 출생 후에도 계속됩니다. 9달에 걸쳐 이런저런 성장을 한 태아는 거의 온전한 생명이 되었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스스로 병균이나 이물질에 대해 방어하는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태어난 이후 신생아는 질병에 잘 걸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해 막달이 되면 모체의 항체가 태반을 통해 넘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간혹 엄마가 충분한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임신부가 백일해나 독감 예방접종을 하게 됩니다. 임신부가 맞은 백일해나 독감 예방접종으로 생긴 항체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되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되죠. 자, 이렇게 태아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아가 정상적으로 자리를 잘 잡았다면 태아의 머리가 점점 골반 아래쪽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엄마가 겪는 불편한 증상이나 몸의 신호에도 변화가 생기는데요. 그전까지 심장을 압박하면서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은 아랫배가 묵직한 느낌과 하복부가 불편한 느낌으로 바뀌게 됩니다. 태아의 머리가 방광을 압박하면서 소변도 자주 마려워지게 되죠.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신체적 변화에는 유방이 더 부풀고 피부 착색이 더 심해지면서 임신선도 진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 외에도 임신부의 몸은 몸 여기저기 출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분주한데요. 특히 자궁 쪽이 출산을 위한 변화가 뚜렷이 나타납니다. 우선 골반이 점점 벌어지면서 자궁문이 얇아지고 부드러워지죠. 태아가 나오는 길인 산도도 아기가 쉽게 나올 수 있게 준비하게 되는데요. 그 예로 태아가 산도를 쉽게 통과할 수 있게끔 변활제 역할을 하는 분비물이 증가하죠. 이러한 자궁의 변화를 정기금지 시 하는 골반 내진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비물의 양이 늘어나면서 자궁문이 축축해지고 출산을 위해 유연해지고 탄력성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종종 자궁문이 미리 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안정을 취하면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출산의 신호는 이슬인데요. 이슬은 피가 섞인 점액질의 분비물을 말하는데 이 이슬이 보이는 이유는 자궁문을 막고 있던 점액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약 90%의 경우 이슬이 보인 지 일주일 안에 진통이 오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출산이 임박하면서 몇 가지 신호로 알아챌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아랫배가 자주 뭉치고 당기면서 통증이 느껴지는 자궁수축이죠. 다른 말로 가진통이라 하는데 이 가진통은 불규칙적으로 오다가 출산이 임박하면서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불규칙하게 왔다가 분만 진통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출산 연습을 하기 위한 가진통에서 끝나기도 하죠. 이렇게 태아와 엄마의 몸의 변화 모두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출산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점점 실감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막달리 임신부가 하면 좋을 건강관리와 생활수칙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매주 한 번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만삭을 보통 37주에서 41주까지라고 보는데요. 이때 하는 검사 중 태동검사와 골반 내진 검사가 중요하죠. 태동검사는 매주 태아의 심박동, 태동, 진통의 변화를 관찰하는 검사입니다. 골반 내진 검사는 자궁경부의 상태, 태아가 내려앉은 정도, 골반 모양 등을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엄마와 태아 모두 분만을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고 둘 중 하나라도 준비가 덜 되었다면 그에 맞춰 자연분만이 가능한지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왕절개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둘째, 자연분만이나 순산을 위한 순산체조나 요가를 꾸준히 합니다. 언제 출산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순산체조나 요가 혹은 분만호흡법을 틈이 나는 대로 계속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순산체조나 요가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가장 좋은 건 분만 마지막에 태아가 쉽게 나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케겔 운동입니다. 또는 골반 근육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케겔 운동은 골반 근육을 빨리 조였다가 10초 참고 그랬다가 천천히 풀고 다시 10초 유한 후 다시 수축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이런 케겔 운동을 하루 30배에서 50배 정도 연습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분만 호흡법 중 가장 유명한 건 나마저 호흡법이 있습니다. 셋째, 두통이 있다고 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않습니다. 분만에 대한 스트레스나 호르몬의 분비 같은 몸의 변화로 두통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고 해서 두통약을 함부로 복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과 구토까지 동반된다면 빈혈이나 고혈압 증세를 의심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정기검진 시 증상을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두통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 때 간단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온수포를 대고 찜질을 한다. 관자놀이, 목 뒤 어깨 쪽 마사지를 해준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해결한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자주 산책을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출산의 징조를 미리미리 알아두고 혼자 외출은 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구별할 줄 알고 이슬이 비쳤는지 등을 신경 써야 하죠. 조금이라도 미심쩍다면 바로 병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출산에 뚜렷한 징조가 없더라도 갑작스럽게 분만 진통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으니 절대 혼자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임신부가 해야 할 건강관리와 생활수칙까지 알아봤으니 이제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출산 직전까지 식생활을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럼 어떤 점을 신경 쓰고 조심하면 좋은지 간단히 3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식 시 먹는 음식의 위생을 신경 씁니다.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특히 외식할 때 음식이 신선한지 아닌지에 따라 식중독 감염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날 것, 해산물 등을 먹을 때는 특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모유 수유를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영양 섭취에 신경 씁니다. 모유에는 아기 성장과 면역에 필요한 갖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게 되는데요. 미역, 김, 톳, 다시마 같은 해조류에는 칼슘, 미네랄,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 양질의 모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과잉 섭취할 경우 갑상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하루 1회 정도만 섭취합니다. 세 번째, 태아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신경 써서 먹습니다. 태아가 가진 면역력은 생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아기의 건강을 좌지우지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엄마가 먹는 음식이 중요하죠. 태아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양소에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E 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전달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임신 37주에 대한 여행을 떠나봤는데 어떠셨나요? 다들 긴 여정을 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힘들게 고생한 만큼 이제 사랑스러운 아기와 마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출산은 생명을 수확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잘 익은 열매를 제때 수확하려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맞은 시기에 따른 것처럼 출산도 진통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진통을 걸리게 하는 겁니다. 태아가 골반 쪽으로 내려와서 자궁문을 열리게 해야 이 신호가 뇌에 전달되어 옥시토신이라는 진통을 유발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출산할 때까지 계속 진통을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럼 태아는 골반 쪽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되죠. 또한 산모는 태아가 잘 빠져나오게 자세를 잡아주고 그리고 보각, 즉 태아를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는 밀어내는 힘을 보태야 합니다. 이러한 출산 과정을 잘 이해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받아들여야 자연분만으로 순산을 할 기회가 늘어나죠. 끝으로 모든 임신부들이 소중한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